자, 마드리드 오픈은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하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테니스 대회고, 스페인의 메이저 대회라고 할 수 있죠, 마드리드 오픈. 그리고 마드리드 오픈은 굉장한 프리미엄급 대회입니다. 예, 여기에 그 스폰서 규모나 상금 규모가 마스터스 시리즈 가운데 거의 그 탑3 정도에 들 정도로, 남자의 경우, 여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대회의 권위가 높고, 어떤 면에서 롤랑 가로스 다음 가는 넘버 2의 규모의 클레이 코트 대회입니다. 로마 오픈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상업적인 지수나 그 관중 동원이나 이런 것들이 마드리드 오픈이 로마 오픈을 능가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마드리드 오픈은 클레이를 대표하는 대회고, 그러나 이게 롤랑 가로스의 워밍업 대회로 국한되지 않는 이유는 이 대회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마드리드 오픈은 롤랑 가로스의 워밍업이라고 하기에는 롤랑 가로스의 클레이 코트 성격과 정반대되는 속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단순화시키자면 마드리드 오픈은 클레이 같지 않은 클레이입니다. 가장. 네. 그 이유는 클레이는 보통 공이 바운드가 천천히 느리게 높게 튀는 그런 특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클레이 코트의 특성은 빠르게 공격을 해도 코트가 다 흡수해 버려 가지고 그게 빠른 공격으로 그 소화가 안 되는 것인데요. 마드리드 오픈은 거의 예외적으로 클레이 코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것은 클레이의 성질이라기보다 여기 뭐 마드리드의 클레이가 좀 이상해서, 성분이 이상해서 공이 뭐 낮게 깔린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은 똑같이 높게 튀는 클레이의 성질이 있는데 다만 여기가 고도, 해발 고도가 높아서입니다. 1500m 이상의 해발 고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 저항이 적어져서, 그러니까 flying through air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공이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고도가 높기 때문에 공이 빨라진다. 그래서 강타자들, 서브가 좋은 선수들이 이 마드리드 오픈에서 우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클레이엠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저 페더러가 요 마드리드 오픈을 몇 번 우승했습니까? 2009년에 초대 대회 때 우승을 했고, 2012년 블루 클레이 총천연색 파란색 코트로 깔았을 때 그때 우승을 했고, 그러니까 로저 페더러가 나달의 벽에 막혀가지고 몬테카를로도 우승 못하고 로마도 우승 못하고 커리어 끝났거든요. 근데 마드리드 오픈에서는 몇 차례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드리드의 엘티튜드, 고도와 관계된 그 매직박스라고 하는, 자하 매지카라고 하는 이 마드리드 마스터스의 메인 경기장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에 빠른 서브, 공격적인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통하는 거의 유일한 클레이 코트 대회가 마드리드 오픈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그런 빠른 서브와 뭐 즈베레프의 뭐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공격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강력한 서브를 바탕으로 마드리드 오픈을 우승한 거예요. 두 번이나. 네. 그래서 신경아님 말씀대로 나달도 5번밖에 우승을 못했다. 5번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긴 합니다만 나달은 보통 클레이 코트의 마스터스 시리즈 정도의 대회는 10번씩 우승했거든요. 10번 이상씩. 그렇지만 마드리드 오픈만은 5번밖에 우승 못했다. 이게 뭘 뜻하느냐? 그만큼 전통적인 클레이 스페셜리스트들이 이 마드리드 오픈에서는 힘을 못 쓴다. 이온 티리악이라고 루마니아의 테니스 전설이 이 대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획한 사람인데 그 억만장자예요, 그 사람이. 마드리드 오픈은 그때 2012년에 블루 클레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근데 나는 저 한 번 하고 만 대회지만 저는 블루 클레이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보는 입장에서 시청하기 너무 좋거든요. 파란색 클레이 코트에서 경기하면, 우리가 호주 오픈이 왜 재밌냐면 새파랗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공이 잘 보여서. 그래서 잘 쳐 보이고 공의 시한성이 높기 때문에 선수들도 좋아하고 TV 시청자들, 그리고 관객에 있는, 관중석에 있는 관객들도 블루 클레이 혹은 파란색 코트가 지금 대세가 된 겁니다. 사실 요 마드리드 마스터스도 사실 TV 시청으로 보자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대회죠. 굉장히 약점이 많은 대회입니다. 왜냐면 한낮에 태양 떴을 때 그림자가 너무 세게 져가지고 코트가 막 절반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2012년 이온 티리악이 이 블루 클레이를 도입해가지고
과감한 시도를 했으나 선수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블루클레이에서 이상하게 미끄러진다. 제대로 못 치겠다. 근데 그런 불만을 제기한 게 누구였느냐? 클레이에서 당시 제일 잘하는 나달과 조코비치였습니다. 이 두 선수가 불만을 제기했고 그러다가 또 광탈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달이가 어떻게 얘기했냐? 앞으로 블루클레이 안 바뀌면 난 마드리드 마스터스 출전 안 한다. 이렇게 단언을 해버리면서 딱 한 번만 블루클레이가 실험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드리드 오픈의 그 일종의 흑역사입니다. After more than 3 years in top 2, 시비용태 faces ranking threat in Madrid. 마드리드에서 지금 랭킹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3년 넘게 2인자 탑 2에 있었던 시비용택이 한 번도 3등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시비용택이 마드리드에서 잘 못할 경우에 세계 랭킹 2위 자리를 뺏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근데 저는 시비용택이 2020년에 처음 롤랑가로스 깜짝 우승했습니다. 그때 뭐 세계 랭킹이 한 20위권 밖 정도였는데 그냥 순식간에 치고 올라와가지고 당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시모나 할렙을 그냥 발라버리면서 클레이의 황태자, 아니 그러니까 여왕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2020년부터 그 거의 5년간 클레이가 시비용택으로 치환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5년의 통치 치세가 흔들리고 있는 게 2025년이거든요. 그게 드디어 처음으로 시비용택이 정말 본질적으로 클레이에서 지배력을 보여주지 못할 수가 있다. 이미 슈투트가르트 오픈에서 오스타펜코란 천적에게 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게 오스타펜코 천적의 효과 때문인 것이냐, 아니면은 시비용택의 경기력 자체가 지금 클레이에서조차 탑을 찍지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냐, 자신감도. 그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오스타펜코가 왜 시비용택한테 강하냐, 제가 썸네일에 아예 지금 크립토나이트라는 슈퍼맨의 약점이라고 하는 그걸 올려놨거든요. 근데 오스타펜코가 기술적, 테크닉적으로 시비용택한테 강한 이유는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타펜코가 리턴이 굉장히 좋거든요. 리턴이 굉장히 좋아서 시비용택의 첫 서브부터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시비용택에게 뼈아픈 거예요. 오스타펜코가 자기의 서비스 게임을 그렇게 처음부터 3구째부터 이제 주도권을 내주게 되면은 시비용택과 같은 선수는 뭐 디펜스가 약하진 않습니다만 포핸드를 가지고 좌우로 돌리면서 그 클레이 코트에서 승률을 가져가는 선수인데, 포핸드를 기반으로 그 3구부터 랠리를 주도하지 못하면 시비용택의 테니스는 클레이에서 큰 힘을 잃게 됩니다. 그걸 오스타펜코가 잘하는 거예요. 시비용택의 첫 번째 서비스 통계를 보면은 득점률이 65에서 70까지 가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스타펜코를 만나면 통계적으로 6번 연속 졌는데, 그때 오스타펜코를 만났을 때는 이게 50%대로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게 해석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오스타펜코가 시비용택의 서브를 잘 공략해서냐, 아니면은 기본적인 인플레이 상황에서 오스타펜코가 시비용택에 강하기 때문에 첫 서브건 둘째 서브건 가림 상관없이 오스타펜코가 포인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첫 서브 득점률이 떨어지느냐, 이런 거는 더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 있지만, 피상적으로 봤을 때 시비용택의 서브를 오스타펜코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잘 받고 있어요. 그것은 시비용택이 사발렌카나 리바키나 이런 다른 강타자들, 이런 선수들보다, 메디슨 키스, 안드레에바보다 서브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브가 별로 강점이 아닌 시비용택이 리턴이 특장점인 오스타펜코를 만났을 때의 이 어떤 상성,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시비용택은 그립을 익스트림 웨스턴 그립을 잡습니다. 엄청나게 그 서쪽으로 돌려잡는 거죠. 그래서 탑스핀을 감잖아요. 근데 이런 공이 약점이 있는 게 템포가 빠른 공입니다. 이게 웨스턴 그립에서 약간 와인드업 모션을, 백스윙을 좀 가져가면서 스윙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오스타펜코의 공의 특징은 뭐냐면 빠를 뿐 아니라, 빠른 것까진 좋은데 스핀이 없습니다. 플랫성 타구를 때려요, 포핸드를. 백핸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가 시비용택이 자기의 클레이 코트에서 최대 강점인 많은 회전 RPM을 싣는 웨스턴 그립 포핸드를 잘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그 테크닉적인 상성이 두 가지가 발생하면서 오스타펜코한테 자꾸 밀리는 경기를 하고 지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12용택에게는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이 부족한 겁니다. 드랍샷을 칩니까? 안 쳐요. 네트 플레이를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베이스라인에서 파워 대 파워를 할 수밖에 없는데 12용택이 다른 선수와는 달리 오스타펜코의 그 플랫성 포핸드를 받아칠 때는 자기의 장기가 잘 발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신하님, 정현의 8강 한계 말씀드립니다. 뭐 한계라기보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봤고, 정현 선수 광주 오픈 챌린저도 8강까지 올라간 게 저는 그 여러분들은 호주 오픈 4강을 갔던 선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현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취재를 했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쭉 봐왔고 어떤 성장, 침체, 부침 이런 걸 다 봐온 사람으로서 2018년 호주 오픈 4강 이후로 정현 선수가 근 6년 이상을 부상과 싸웠거든요. 거기서 복귀한 저는 당연히 톱스타기 때문에 부상 회복 여부나 복귀 여부에 대해서 늘 취재하고 가족에게 물어보고 매니저한테 알아보고 하는데 정말 저는 포기했었던 사람입니다. 정현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놔줄 때가 됐다. 못 돌아올 것이다. 이 부상은 극복할 수 있는 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저는 체념했기 때문에 지금 챌린저 8강을 연속으로 가는 거 너무 고맙고 대견합니다. 그리고 경기력은 정현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 우리는 뭐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정현이 메이저 4강 갔을 때 경기력은 서브가 좋지 않았고요. 포핸드의 공격성이 탑 10 선수들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그러나 월드 클래스의 백핸드와 늪처럼 모든 걸 다 퍼올리는 굉장한 수비력, 디펜스, 미끄러지는 슬라이딩 능력, 그런 것들로, 그런 수비형 테니스로 정현이 메이저 4강 신화 그리고 세계 랭킹 19위까지 올랐던 선수입니다. 그런 유형의 테니스 스타일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부상을 초장기 부상을 당했던 선수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과거에 잘했던 모습을 대부분 되찾기만 바라자. 그런 수준으로 기대하시는 게 맞고, 그러나 정현이 전성기 때라 하더라도, 정현이 다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챌린저에서 8강 가는 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챌린저 8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챌린저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100위권에서 언저리 바깥으로 가는 이런 선수들인데, 그 시드를 받는 선수들은, 그 선수들은 언제라도 그랜드슬램에서 16강까지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정현도 지금의 이 테니스가 옛날에 호주 오픈 조코비치를 이길 때 환상에 젖어 계시다면은 불만족스럽고 부족해 보이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치고 있는 거예요. 서브는 안정됐고요. 강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포핸드는 공격은 못하지만 백핸드로 공격을 하고 있고, 백핸드로 공격을 하기 위한 셋업을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좌우로 뛰는데 안 아프고 안 다치면서 디펜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산과 광주, 원래는 이제 서울 오픈도 있어야 되는데 서울 오픈은 가을로 연기됐고요. 요 국내에서 열리는 챌린저 2연타전을 8강까지 진출한 국내에선 유일한 선수입니다. 정윤성, 권순우, 정현보다 지금 안 아프고 쭉 해왔던 선수들도 챌린저 8강 못 가는 거예요. 요거 대단하게 보셔야 되고, 이거를 희망으로 보셔야지, 요거를 8강이 한계라고 평가하는 거는 저는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1시간 정도 오늘 마드리드 마스터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가 12용택은 왜 오스타프엔코에게 약한가, 그리고 정현 챌린저 8강이면 잘했다, 이렇게 한 3-4가지 정도 라이브로 테니스 팬님들과 좋은 대화, 좋은 토크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오늘 키키올리 라이브 또 1시간여 동안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주 토요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마드리드 오픈 잘 보시고요.